사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와 제가 이루는 일상들의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일상의 이상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를 처음 자각하게 된 거는 단톡방이었어요. 모 교대에서 현직 교사까지 연루된 단톡방 성범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제 친구의 대학, 지인의 대학 등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더 이상 디지털 성폭력은 제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일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때 한참 랜덤 채팅, 랜덤 화상통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진짜 보기 싫은 끔찍한 광경을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NS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범죄가 되게 많은데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다이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용은 스폰을 해줄 테니까 관계를 가지자 뭐 이런 거.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전에 후원해온 계좌 내역 같은 거를 보내면서 나는 믿어도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요즘 대학교 수업들이 화상 강의가 많아졌거든요. 어느 순간 학교 커뮤니티에 갸우뚱하게 되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그 학번을 보고 어디 가냐는 신상을 묻는 글들이었어요.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일반적인 커플, 너무나 일반적인 SNS 유저들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완벽하게 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여자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중 화장실을 급한 일이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범죄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는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 구멍을 막으려고 휴지로 이렇게 끼워 넣는다던가 이런 게 없거든요. 좀 충격적이었죠. 공중 화장실은 웬만하면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화장실 문이나 벽에 구멍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중 화장실 갈 때 일종의 습관 같은 게 생겼어요. 와이파이를 켜보는 건데 카메라가 있으면 수상한 코드의 와이파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 와이파이 창을 확인하고 들어가요. 아, 쟤네들은 일상에서도 저렇게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남자들하고는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했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아무도 못 믿겠는 거죠. 묻 사람들은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잠재적 피해자로 사는 게 훨씬 불쾌하거든요. 제 주변에는 없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 제 주변의 여성 친구들도 그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2019년 1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봤었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지쳐쳐 피해자 중 대부분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처벌의 불확실성, 번거로운 대응 절차, 대응 방법 모름,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던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법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는 것이 너무 모호한 것 같고 디지털 성범죄에 부족한 이런 법들의 틈을 메워가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라도 계속 찾아보고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성교육 강의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경위님이 잡은 성범죄자의 나이 중에 가장 많았던 게 85세였다고 하셨어요. 성과 관련해서는 나이도 직업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끊임없는 성교육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N번방 사건 때의 기사들을 떠올려보면 가해자들 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잘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피해자들의 스피커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연대하여 더 이상 제가 느꼈던 사회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디지털 매체와 가장 맞닿아 있고 중장년층, 청소년층의 사이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후 세대는 우리보다 디지털 성범죄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내야 할 의무인 것 같습니다.